미국도 의무복무라는 게 있나요? 현역 4년, 리저브 6년 뭐 이런 식으로 최소의 기간이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어떤 특기는 키워내는데 2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기들은 더 길고, 그리고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한 명 한 명 개개인마다 조건이 다르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주특기로 똑같은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돈을 뭐 2만 불 더 받았거나, 처음에 그 사인업 보너스라고 하죠.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뽑을 때 하는 것처럼 여기 와라, 이 지역 와라, 이 지역에 우리 주특기 이게 필요하다, 와서 너가 이 주특기로 우리 여기 들어오면 사인업 보너스를 이만큼 줄게 해서 같이 복무를 하지만 금액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연봉은 똑같은데 결국에 다 따지고 보면 따로 받는 돈이 보너스가 더 있어요. 계약하는 순간에 맞습니다. 장려금 같은 개념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할 때쯤에 저한테도 지금 연락이 오는 거지만 이제 다 키워놓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놓은 사람을 떠내보내기 싫으니 아까우니 1년 더 하면 얼마 더 줄게. 그러니까 원래 기본금에 사인업 보너스 얼만큼 더 해서. 아, 그건 또 그때그때마다 그 인사 여건에 따라서 그게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맞습니다. 수도 있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인사 여건을. 필요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떨 때는 더 싸게 해도 어차피 애들 많이 뽑힐 때는 싸게 할 거고. 맞습니다. 안 오면은 비싸게 해서라도 더 맞습니다. 뽑고. 아,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병을 가는데 이때쯤에 요즘 전쟁이 일어나서 사실 보병 지원율이 떨어졌는데 저 파병 쪽에서는 보병 특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병한테 특별히 더 많이 그 시즌에. 그럼 미군에서 근무할 때 어쨌든 주특기가 보병이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화생방으로 처음에 입대를 했고 아, 화생방병으로? 나중에 이제 바꿀 때 IT 주특기로 바꿨습니다. 정보통신병과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토에서 근무하고 뭐 예를 들면 파병을 가서 근무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진급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파병을 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깨에 붙이고 다니는 패치도 달라질 뿐더러 진급 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사관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교분들은 진급 차이 그게 반영이 돼요. 아, 장교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고. 전투병과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은 근데 파병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 예를 들면 유럽으로 뭐 파병을 보낸다든지 아프간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그때그때마다 잠깐 뭐 자위툰 부대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겨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갔다 온다고 해서 막 진급에 엄청난 가점이 있고 그렇진 않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위탁 교육을 얼마나 또 좋은 데를 갔다 왔느냐,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힘든 데에서 많이 근무를 했느냐, 요직에 많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진급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근무평정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병사가 이제 2등병에서 1병 가는데 몇 년 걸리고, 상병 가는데 몇 년 걸리고, 병장 가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런 최소 단위 그런 게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빨리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처음에 대학 졸업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군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1년 반 안에 병장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돈이 증가하는 건 계급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활동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수당이 좀 붙고 이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근데 계급별로 차이도 좀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E4에서 E5 그러니까 병사 계급에 있다가 부사관, 또 부사관 안에서 이렇게 하급 관리자에서 중간 관리자, 호급 관리자 하면 그때는 좀 더 커지긴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격차가 장교들은 이제 소위 중위 차이가 더 크고 위로 올라가서 훨씬 크고. 미군들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캠프 험프리스라고 해서 평택에 되게 큰 주한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 관사를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잖아요. 어쨌든 파병으로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장교 계급에서는 미군 기지 안에는 다 가족 아파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지휘자 명관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 아파트에 살게 하지 않고, 미국 같은 정말 한국 주택이 아니고 차고가 따로 이렇게 최소 2대씩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그 안에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마을이 있어요. 평택에도 그런 게 있지만 각 미군 기지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관사를 얻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산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BAH 같은, 그러니까 집수당이 나오는데 집수당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 해서 집 근처에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어디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파병을 가면 그 현지에 있는 괜찮은 집 자기가 뭐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월세 괜찮네 하면 여기 가서 그냥 사는 거네요. 그것도 가능하고, 사실 그 계약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현역 군인들보다도 군인과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군무원들도 같이 파병을 온 개념으로 쳐줘서 그 사람들의 것도 다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군무원은 굳이 안에 주둔을 시키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제 가서 돈 줄 테니 원하는 거 살아라 하는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년 하면은 직업군인은 연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미국 군인들은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17살에 들어가서 20년 하면 37.
이렇게가 가능한데 아, 거기도 20년을 해야 연금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20년을 해야 평생연금이 나와요. 19년 하면 연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평생연금이 아니라 약간 차등이고 한화로 500만 원은 됐던 것 같아요. 아, 500만 원 돈? 와, 진짜 할만하네. 그러면 괜찮네. 20년을 채워서 할만 하시죠. 근데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이제 강대국이니까 일반 사회인들도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돈을 대부분 다 잘 버시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하면 그 나라에서는 돈을 잘 버는 편인가요? 아니면 못 버는 편인가요? 평균적으로 잘 버는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편차가 진짜 커요.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1억 벌어요. 아, 1년에? 네.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군인도 병사들이 연봉이 나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군인한테 좋은 혜택은 융자가 제일 좋게 나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내가 현금은 집값의 30%밖에 없고 나머지 70%를 메꿔야 하는데 이걸 일반인이 융자를 내자니 이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융자를 얻기에도 까탈스러울 거고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그런데 미군에서는 VA라고 해서 영어로는 그 Veterans Affairs라고 제대한 군인들에 대해서 복지를 다 책임져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VA 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 VA 론을 받으면 굉장히 낮은 이자로 높아도 3%일 겁니다. 그걸로 집값의 70%는 그러니까 뭐 샌디에고는 집값이 이만큼이고 다른 지역도 이만큼이 하지만 그 지역이 얼만큼 비싸든지 간에 거기에 또 차등을 줘서 론을 또 70%까지 해줍니다. 아, 그럼 거의 그냥 뭐 자기 집 장만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맞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융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예비군으로 군생활을 했다. 그럼 최소 6년 하시고 현역으로 했다. 그럼 최소 4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좀 그런 식으로 차등을 준다. 어느 시간을 채워야 너가 이 융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받는 돈도 돈이지만 이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생각만 있다면 집을 구매해서 재산을 불려가고 이런 거에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와 미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군의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징병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하니까 이걸 성실히 하려는 사람도 있고 난 정말 하기 싫어서 땡기친다 그러나요? 좀 이렇게 끌려온 사람도 있고. 네, 정말 하기 싫은 티는 다 내면서 일도 잘 안 하고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차등이 좀 있는 게 확실히 금전적인 차등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큼 더 주고 못한 사람은 못한 만큼 더 주고 뭐 예를 들면 근무지에 따라서 최전방 근무자라든지 함정 근무자라든지 격오지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군은 그런 게 확실히 있고요. 내가 고생한 만큼 군은 너를 책임져 줄게. 물론 100% 다 만족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요. 누가 봐도 납득이 가니까. 정말 내 고생을 다 보상받았어라고 사람마다 느낀 정도 다르겠지만 적어도 군이 그걸 해주려는 노력은 한다. 척은 한다. 저는 한국 사람이 한국 군 의무를 다하는 건 좋은데 정말 나는 금전적으로도 아니면 내 스스로 성장을 위해서도 같은 시간 더 좋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미군 도전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전 제가 입대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진작에 갈 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다들 군인들 리스펙트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